11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가 명장들의 혼을 담은 황금대종 조성불사를 회항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범종의 울림이 자비의 파동이자 지혜의 빛, 깨달음의 길이 되기를 축원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새로운 무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엔 20, 30대 청춘 남녀에서 진중한 만남을 기다리는 40대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했는데요.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20, 30대 못지않은 열정을 뽐냈습니다. 사찰 문화를 체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세대와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확장성과 경쟁력을 더해가고 있는 템플스테이. 지리산 화엄사는 젊은 MZ세대를 위한 캠핑형 템플스테이를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업과 공부, 불안한 미래로 힘들어하는 젊은 청춘들의 특별한 템플스테이 현장 전해드립니다. 광복 80주년을 기해 강남 봉은사가 호국불교 정신을 되새기는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달해제와 학술대회, 선영상 체험부스로 봉은사에 주석했던 보우서산 사명대사의 가르침을 시민 불자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불교의 사물 중 하나인 범종은 소리를 통해 중생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어주는데요.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에 범종각과 황금대종이 나텄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범종의 울림이 자비의 파동이자 지혜의 빛, 깨달음의 길이 되기를 축원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강화 보문사의 범종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관음성지 보문사가 지난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금대종 조성불사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보문사는 지난해 3월 종각 및 황금대종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종각은 전통 건축의 미를 살려 설계했고 오랜 경험을 가진 장인들이 시공해 불사를 회향했습니다. 종각의 중심이 될 황금대종은 명장들이 혼을 담아 조성했는데 그 결과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앞으로 강화 봉은사는 제일 관음성지이자 나은기도 도랑으로서 그 소명을 잊지 않고 더욱더 정진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도랑으로 만들겠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법문을 통해 범종의 의미를 6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의 고통을 깨우는 것. 단순한 금속성의 소리가 아닌 부처님 법문이 퍼져서 중생을 깨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도 중생에게 회항하는 자비의 진동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를 관통하는 연기의 상징인데 잠시 나타났다가 소멸한다는 불교의 근본 진리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사찰 공동체와 대중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범종의 불교의 우주론이 담겨 있으며 여섯 번째는 일타의 일념이 사라지는 수행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범종의 깊은 울림이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에게 스며들어 그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우리 관음성지인 이 봉은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이제 고통이 덜어지고 또 어둠이 거치고 또 마음을 맑아지는 그런 인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범종각이 세상과 불법을 이어주는 인연의 통로가 되길 소원하며 나라와 사회가 보다 평안하고 조화롭기를 발언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멀어지게 하고 또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더욱 깊어지게 하면서 이 나라와 또 이 사회가 평안하고 조화롭기를 그렇게 발언합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이 울림을 따라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세상 또한 부드러워지고 밝아지길 기원했습니다. 그 울림이 바로 자비의 그 파동, 또 지혜의 빛, 그리고 깨달음의 길이 되기를
추가하면서 BTN 뉴스 남도구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새로운 무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엔 20, 30대 청춘 남녀에서 진중한 만남을 기다리는 40대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했는데요.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20, 30대 못지않은 열정을 뽐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산사의 운치까지 더해진 수덕사 나는 절로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춘 남녀 20명이 가을 정치가 깊어가는 수덕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15일부터 수덕사에서 4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나는 절로 수덕사 40대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나는 절로는 40대로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단 20명을 선발하는 이번 특집에 총 1,012명이 신청했으며 특히 여성 경쟁률은 62대 1을 기록하며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사계절마다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곳은 마음을 닦고 인연을 맺기에 가장 어울리는 공간으로 이번 40대 특집 나는 절로를 더욱 빛내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진중한 만남을 기다려온 40대 청년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인연이 맺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은 참가자들에게 커플 기원 지원금과 단주를 전달하며 상대와 나를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이곳 수덕사에서 찾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누구로부터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면 그런 마음을 갖고 상대와 인연을 맺고 만나다 보면 나의 부족한 부분은 저절로 메워집니다. 입제식에 이어 진행된 매력 발산 시간, 춤과 노래 등 저마다 준비해온 장기들을 상대방에게 뽐내며 자신을 어필합니다. 이어 1대1 로테이션 차담으로 1차 선택자를 물색합니다. 나는 절로 프로그램은 단순한 만남 주선에 그치지 않고 사찰이라는 고즈넉한 환경 속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진실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이렇게 진정성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솔직한 모습 보여드려서요. 제가 원하는 정말 그분도 저를 원하고 저도 그분을 원하는 좋은 짝분 만나서 저출생 문제 극복과 더불어 미혼 남녀에게 새로운 인연을 선물하고 있는 나는 절로 세대를 아우른 만남의 장소이자 마음 치유의 장으로 기대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사찰 문화를 체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세대와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확장성과 경쟁력을 더해가고 있는 템플스테이. 다양한 문화 힐링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해온 지리산 대화엄사가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통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젊은 MZ세대를 위한 캠핑형 템플스테이를 처음 시작한 건데요. 취업과 공부, 불안한 미래로 힘들어하는 젊은 청춘들의 특별한 템플스테이 현장, 조용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년고찰 화엄사 산중 텐트 안에서 혼자 잠드는 겨울 캠핑. 이처럼 이색적인 템플스테이에 특별한 실험이 빛나는 청춘들을 만났습니다. 지리산 대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이 젊은 세대를 위한 문화 힐링 프로그램으로 하신화심 캠플스테이를 시작합니다. 화야몽, 모기장 음악회, 요가대회 등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해온 화엄사가 이번엔 MZ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산속 캠핑형 템플스테이를 선보였습니다. 초겨울, 기온이 뚝 떨어지는 산사에서 열리는 탓에 사중도 보온과 난방에 철저히 대비한 모습입니다. 주지 우석 스님은
몸을 낮추는 순간 마음은 화음의 꽃처럼 피어난다는 의미를 가진 하신화심을 주제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그 불교에 대한 신념 이런 것이 오늘 이 자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맛있게 고구마를 먹고 떡을 먹으면서 자연과 함께하고 몸을 낮추고 마음을 비울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과 함께 고구마와 떡꼬치를 구워 먹는 특별한 경험도 잊을 수 없는 추억. 꽃스님 범정스님과 함께하는 덕문덕담. 젊은 세대가 가진 고민과 질문에 오직 위로와 덕담만 얹어주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15, 16일 1박 2일 동안 열린 첫 캠플스테이는 상월결사의 결실로 화엄사와 인연이 된 호남대와 순천대 불교동아리 학생 28명이 동참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준비해 주시고 보온도 신경 써 주시고 텐트 치는 것도 다 도와주시고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짜여져 있고 하나하나 세심히 알려주셔서 너무 즐겁게. 사실 이렇게 밖에서 자는 게 두려웠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제 텐트도 직접 치고 막 이제 캠프 느낌도 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 시도하는 캠플스테이는 1, 2회차에 불교 동아리 학생, 3회차는 해군 사관생도, 4회차는 30세 미만 일반인의 참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회차는 오는 29일, 3회차는 12월 5일, 4회차는 12월 31일 열리고 화엄사 홈페이지와 꽃스님 SNS를 통해 사연과 함께 참가 희망자를 접수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광복 80주년을 기해 강남 봉은사가 호국불교 정신을 되새기는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봉은사에 주석했던 보우, 서산, 사명대사의 가르침을 불자 시민 모두와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달해제 학술대회부터 선명상 체험 부스까지 배수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선명상 상담연구원장 정도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호국명령의 희생을 기리며 불단의 향과 차를 올립니다. 숭유옥불 시대 속 불교를 중흥시킨 보우대사,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맞서 싸워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서산대사와 제자 사명대사, 선명상 상담연구원과 봉은차문화연구소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봉은사에 주석했던 역대조사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제1회 호국불교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호국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토대로 문화축제로 이제 승화시켜서 그 서산 스님과 또 사명 스님, 보우 스님 그런 정신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고 조선의 호국불교 3대 선사의 위대한 업적과 개성을 주제로 하여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봉은문화회관 내 수련원에서 조선의 호국불교 3대 선사의 위대한 업적과 계승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첫 발제자로 나선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장은 조선 명종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핍박받던 당시 보우대사가 주장한 유불일치, 유불결합 사상을 되짚었습니다. 불교와 유교는 서로 연결돼 있어 불교가 흥하면 유교도 함께 흥한다는 주장인데 억압과 혼돈의 시대 속 배척이 아닌 화합을 주창한 보우대사의 가르침이 현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선 명종 시대에 불교 쪽에서 보여준 유연한 관점을 오늘날에도 계승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생명력의 하나는 방편을 중시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국대 선학과 강사 자해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1500여 승병을 이끌고 평양성을 탈환한 서산대사의 호국 사상에 대해 되짚었습니다. 그의 호국은 단순한 교단 수호나 군사적 충성이 아니라 불법, 민중, 국가를 함께 지키는 총체적 실천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축제는 위령제, 추모법회가 아닌 불자와 비불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늦었어요. 사실은 늦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호국불교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계속 뒤에 이어져야 해야 되고 그만큼 호국불교는 그 중심은 또 봉은사가 있었고.
한편 경내에서는 선명상 체험부스와 다도시연, 선사들의 호국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전시와 공연이 개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국불교 문화축제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불교적 세계관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평화와 상생의 문화축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산재 없는 사회를 염원하는 법석을 펼칩니다. 산노위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산재 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봉행합니다. 위령제는 추모 타종을 시작으로 추모사, 청혼과 관욕, 상단 불공,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추모 법문, 유가족 인사, 위패 소전의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 스님 집전으로 산재 피해 유가족과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도 참석해 함께 추모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산노위는 위령제를 통해 산재로 희생된 노동자의 넋을 위로하고 인간다운 노동, 건강권이 보장되는 일터, 안전하고 차별 없는 사회가 구현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를 살펴보고 AI 기술을 활용해 마음을 돌아보는 체험의 장이 열렸습니다. 생체 신호를 분석해 맞춤형 명상 솔루션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마에 심박변이도 측정 기계를 두르고 마음 건강 스트레스 검사를 시작합니다. 뇌파로 두뇌 활용도와 불균형을 분석하고 맥파로는 누적 피로도, 신체 활력을 측정합니다. 생체 신호 측정 데이터 결과에 따라 체험자에게 맞는 명상법까지 안내해줍니다. 동국대 종합연구소가 현대인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AI와 함께하는 마음돌봄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 종교계 문화행사 지원사업 선정 프로그램 일환으로 열린 행사는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마당에 이어 동국대 중앙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마음들은 다 복잡한 이 시기에 또 서울시와 함께 동국대하고 마음을 바로 잡는 그런 체험을 한다니까 축하할 일이고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이번 행사는 생체 신호 기반 진단과 AI 심리 상담, 미디어 아트 등 첨단 기술의 마음 치유를 접목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AI 심리 상담 체험존에서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상담사 역할을 수행하고 체험자가 AI 키오스크에 고민이나 생각을 입력하면 간단한 심리 설문을 병행해 감정 상태를 파악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에는 5분 명상 영상이나 위로 문구 등을 제공해 누구나 일상에서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스로를 좀 객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너무 되게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대니까 이런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뇌파 측정이나 뭐 맥박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되게 좀 신기한 기계들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어서 되게 좀 신기했고 건강할까 좀 걱정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뇌파나 맥박 이런 것도 다 건강하게 나와서 좀 유익하고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동국대는 행사와 더불어 중앙도서관 4층에 선명상홀을 개관하며 힐링 문화 확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많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힐링을 시킬 수 있는 곳이 동국대학교가 명상의 플랫폼 이제 점점 확산이 돼서 동국대에서 명상을 배우러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그런 날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학생을 넘어 시민을 위한 마음 챙김의 장으로 거듭난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앞두고 마음 돌봄과 명상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경남 창원 성주사가 축의 삼보일배 정진으로 평화와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성주사는 지난 15일 주지 법안 스님을 비롯해 불모학당 재학생, 포교사 등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깨달음의 길에서 대웅전 앞마당까지 삼보일배 정진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는 삼보일배 정진, 회양 법문, 발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안 스님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무언의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의 행복과 온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자고 말했습니다. 성주사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정기적인 삼보일배를 통해 불자들의 신심과 수행 정진을 높이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